혹시 지금 인생이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세상은 우리의 변명이나 과거의 상처, 힘겨운 싸움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우리를 시험하고 무너뜨리려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 우리가 무릎 꿇거나 혹은 더 강하게 일어설 때까지 집요하게 두드려댑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아직 발현되지 않은 또 다른 차원의 강인함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또 다른 버전의 내가 존재합니다. 힘든 일이 닥치면 쉽게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온갖 디스트랙션즈, 즉 정신을 흐트리는 것들 뒤에 숨는 그런 나약한 모습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전사와 같은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내면의 전사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하며 결코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존재로 거듭나는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자리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에 지쳤다면,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이것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가 필요한 또 다른 한 사람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등불을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의 삶에 빛을 더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한 걸음씩 그 거대한 진실을 향해 나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이라는 혹독한 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인생은 우리에게 승리를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 설계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본질은 우리의 약점을 남김없이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장애물, 모든 거절, 모든 상실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는 인생의 테스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인함을 근육의 크기나 속도, 혹은 타고난 재능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답입니다. 진정한 강인함이란 인생이 우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거기 그대로 있어라고 속삭일 때 다시 일어서는 힘을 의미합니다. 고통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어서는 자와 쓰러지는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쪽은 그 싸움을 받아들이고 다른 한쪽은 그 싸움으로부터 도망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궁극적인 경쟁 상대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이 당신을 부드럽게 대해주리라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가? 라고 묻는 대신 어디 한번 나를 시험해보라고 외치게 됩니다. 강인함은 결코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이 결코 부서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지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인생은 원래 힘들다는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힘든 만큼 당신이 그렇게 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 또한 그만큼 강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십시오.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은 이대함의 소리 없는 암살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자신의 잠재력에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회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소음 속에 잠겨 허우적거리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귀에 꽂는 팟캐스트, 끝없이 내리는 소셜미디어 피드, 무의미한 뒷이야기들, 그리고 잠시의 즐거움을 위한 끝없는 탐색.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당신을 안락한 지대에 머물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 즉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이 오직 당신의 생각과 함께 고요히 앉아 있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5분도 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우리에게 진실을 마주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너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아. 너는 지금 도망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것은 매우 불편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소음 속으로 자신을 파묻어 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변화는 제가 정신의 실험실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릴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연구하고 약점을 해부하며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한 청사진을 그려나갑니다. 소음을 잠재우라는 것은 영원히 세상과 단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공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실의 목소리를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쌓고 싶다면 불필요한 소음부터 차단하십시오. 세상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소리치며 수천 갈래의 길로 당신을 유혹하겠지만 당신의 위대함은 오직 고요함 속에서 당신과 당신의 생각만이 남아 다가올 전투를 위해 마음을 날카롭게 벼릴 때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당신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와 마주하십시오. 우리는 과거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묻어두거나 무시하거나 다른 것에 정신을 팔며 외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 내면의 상처와 어두운 기억, 즉 악마들은 아주 끈기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약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듯이 다시 밀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치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거의 실수, 실패, 학대, 트라우마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되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면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워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겨둡니다. 하지만 수치심은 독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장을 시작되기도 전에 죽여버립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든, 당신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겪은 후에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내면의 악마와 마주한다는 것은 당신 삶의 금고를 열어젖히고 모든 어두운 기억과 흉터를 하나씩 꺼내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일이 있었지. 하지만 더 이상 이 기억이 나를 지배하도록 두지 않겠어.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숨기를 멈추고 괜찮은 척하기를 멈출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저 또한 과거에 왕따 당하고 상처받고 학대당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인생이 힘들어질 때마다 과거에 나약했던 제 모습이 고개를 들며 포기하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약한 버전을 죽이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그를 빛 속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더 강한 존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마주할 때 당신은 그것들이 가진 힘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누구도 당신의 과거를 이용해 당신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이야기의 완전한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의 이야기를 소유하게 되면 당신은 그것을 앞으로 나아가는 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고통을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인생에서 고통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우리 삶에 찾아올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선택권은 고통이 닥쳤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것인가 하는 것뿐입니다. 바로 여기서 선택된 고통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선택되지 않은 고통이란 질병, 이별, 상실, 실패처럼 인생이 예고 없이 우리 뒤통수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무게에 짓눌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통을 견디는 연습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편안함을 쫓고 어려움을 피하며 부드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진짜 고통이 닥치면 속수무책으로 부서지고 맙니다. 선택된 고통은 바로 이것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그것은 매일 의도적으로 힘든 일을 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기, 추운 날씨에 달리기, 운동하고 싶지 않을 때 훈련하기, 마음이 딴 데로 가고 싶을 때 공부하기. 그것이 꼭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약간의 고통을 수반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굳은 살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견딜 수 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계속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찾아올 텐데 당신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단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당신을 힘들게 하는 무언가를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계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실전을 위한 훈련입니다. 어차피 고통은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것을 마주하겠습니까? 아니면 선택된 고통으로 만들어진 갑옷을 이미 입고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을 부검하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의사들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 숨쉬면서도 서서히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 한 번도 멈춰서서 묻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부검의 개념입니다. 저 또한 수년간 내면이 죽은 채로 살았습니다. 숨쉬고, 걷고, 말했지만 진정으로 살아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망가져 있었고 수치스러워했으며 나약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철저히 검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과거의 기록 보관소를 깊이 파고들어 실패와 습관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제가 왜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는지, 왜 계속 포기했는지, 왜 제 자신을 그토록 견딜 수 없었는지 그 이유들을 해부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잔인할 정도의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해왔던 변명과 거짓말, 세상을 향해 써왔던 가면의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나 자신을 실망시키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악마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가? 자기 부검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성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왜 죽어가고 있는지 이해할 때 비로소 당신은 그것을 바꿀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그 진실을 마주한 후에야 비로소 다시 태어났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공허하거나 갇혀 있거나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부검하십시오. 애초에 당신이 왜 살아있지 않은지 그 이유를 찾아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번째, 삶의 목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직업, 직함, 경주에서의 우승, 혹은 학위 같은 것들로부터 말입니다. 그들은 항상 달력에 표시된 무언가가 자신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진짜 목적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외부적인 목표들은 훌륭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감일도, 경주도, 외부의 인정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훈련을 멈추고, 발전을 멈추고, 나아가기를 멈춥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목적은 결코 내면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항상 외부로부터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당신의 목적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일찍 일어나야 할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당신은 경주가 없어도 훈련합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나태해지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훈련합니다. 당신은 박수갈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그 사람 자체를 자랑스러워하게 됩니다. 언젠가 성공의 모든 외부적인 상징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메달, 학위, 직함 같은 것들은 모두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영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움직이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목적은 찾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위대해지기 위해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7번째, 갈망하되 겸손하십시오. 갈망은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그것 없이는 정체됩니다. 하지만 겸손 없는 갈망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성장이 아닌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성취를 좇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전부입니다. 끊임없이 갈망하되 늘 겸손함을 잃지 마십시오. 저는 윌리엄 크로포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미 공군 사관학교의 관리인이었습니다. 바닥을 쓸고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누구도 그의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크로포드는 전투에서의 극도의 용맹한 행위로 수여되는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을 구했으며 영원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자신의 위대함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생도들을 위해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성취에 굶주리고 승리에 굶주리고 한계를 깨뜨리는 것에 굶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다른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겸손은 당신의 갈망을 순수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갈망은 힘을 만들고 겸손은 인격을 만듭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멈출 수 없는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8번째,
규율에는 명확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규율에 대해 마치 그것이 마법의 총알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냥 규율을 지키면 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명확함 없이는 규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온갖 상자들이 따오초 쌓여 있는 어수선한 창고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리도 공간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난장판에 규율을 더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자리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습관, 헬스장 회원권, 목표 등으로 힘차게 시작하지만 삶의 잡동사니들이 곧 그들을 압도해버립니다. 직장 스트레스, 가족 문제, 온갖 방해 요소들. 마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규율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함이 먼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과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매일 밤 2시간씩 명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의 창고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아둠으로써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규율이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명확함 없는 규율은 하나의 콘센트에 너무 많은 기기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차단기는 결국 내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정리되어 있을 때 규율은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서두르는 대신 준비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혼돈 속에서가 아니라 집중해서 행동합니다. 그러니 그저 규율이 더 필요하다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먼저 당신의 머리를 맑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정리하고 규율이 살아 숨쉴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당신 곁에 머물 것입니다. 9번째, 진실은 불편함 속에서 드러납니다. 모두가 강인해지기를 원하지만 누구도 불편함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편안함 속에서 강인함을 키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고통, 두려움, 그리고 실패라는 불길 속으로 들어갈 때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불편할 때 발견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목표만 세우며 안전지대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그저 바쁜 척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장은 당신을 두렵게 하고 불가능하게 느껴지며 당신이 가진 모든 불안감과 공포를 끄집어내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불편함 속에 던져 넣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한계를 넘어설 때 바로 그곳에서 강인함이 태어납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네, 그것은 물에 빠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진실과 싸우기를 멈추고 그것을 직면하면 당신은 생각보다 자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실은 결코 편안함 속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10번째, 진정한 승리는 완주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 동안 저는 일이 힘들어지면 포기했습니다. 쉬운 승리, 지름길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때마다 제 내면의 일부가 조금씩 죽어갔습니다. 그러다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네이비실 훈련을 보았을 때 저는 가장 강하거나 가장 빠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주한다는 것은 고통,
두려움, 의심 등 모든 것에 맞서 당신의 자리를 지켰고 무너지기를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메달이나 박수갈채, 인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하고 싶었을 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조용한 자부심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완벽을 좇는 것을 멈추십시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저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왜냐하면 일단 하나의 전투를 끝내고 나면 당신은 다음 전투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하나씩 완주해 나가면서 당신은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결국 인생은 당신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당신을 쓰러뜨리고 당신의 약점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에 도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쉬운지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인생이 힘들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의해 정의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모든 원칙들, 인생의 혹독함을 마주하는 것, 소음을 잠재우는 것, 내면의 악마와 맞서는 것, 고통을 선택하는 것, 자기 부검을 수행하는 것, 내면에서 목적을 찾는 것, 갈망하되 겸손을 유지하는 것, 명확함을 통해 규율을 세우는 것, 불편함을 끌어안는 것, 그리고 시작한 것을 끝내는 것. 이것들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살아남고 번성하기 위해 매일 날카롭게 갈고 닦아야 할 무기입니다. 완벽한 시간, 완벽한 기회, 완벽한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오지 않습니다. 다가올 것은 더 많은 고난,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남은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무너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어서시겠습니까? 승리는 가장 강한 자의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한계를 넘어서고 당신이 시작한 것을 끝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멈출 수 없는 강력한 존재로